이제 새로운 분들도 온다고 해서 약간 서론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 작용하는 공부, 마음 잘 쓰는 공부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결국 정년 마음공부 훈련 프로젝트니까 마음 작용하는 공부, 마음 잘 쓰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 전체적 목적인데 오늘날 온 인류가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가 대립과 천기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제 국가 간에도 지금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에서 세계가 대립과 천기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가 마음 작용하는 공부, 마음 잘 쓰는 공부를 하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인류가 포근한 하나의 세계에 함께 즐기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거 가정부터 사회과 세계 전체를 말하는데 전 인류가 마음 작용하는 공부, 마음 잘 쓰는 공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현들께서 온 인류가 마음을 잘 살아가도록 온 인류가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 잘 쓰는 공부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불교는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깨닫는 길, 견성의 길을 만들어 놨고 또 도교는 우리 성품을 기르는 길, 양성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유교는 성품을 거느리는 길, 설성하는 법을 주로 밝히셨다. 이게 좀 주체가 달라요. 불교는 견성, 성품을 보고 도교는 성품을 기르고 유교는 성품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 길을 밝혔는데 여기서 그러면 자성의 원리를 깨닫게 한다. 이 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the self nature인데 우리 사람 각자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성품이다. 본래부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성품이라 하고 이걸 하늘이 준 마음이라고 해요. 천심이라고 한다. 하늘 마음이라고 한다. 요거를 그 원리를 깨닫자는 게 불교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 자성을 천심을 영성이라고 한다.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 또는 하느님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기독교에서는 이 영성을 길러서 서로 하느님 마음으로 서로 사는 길을 밝혔다. 옛날에 이게 밝힌 게 분야가 좀 다른데 문제는 그러나 앞으로 이 세계는 전 세계가 한 집안을 이루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잘 살 수가 없다. 견성하는 공부 하나만, 양성, 설성, 그 다음에 그 하나만 가지고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견성하는 공부와 그 우리 본성을 깨닫는 공부와 그걸 길리는 공부와 그걸 사용하는 공부를 함께 아울러야만 원만하고 참다운 공부가 공덕이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 세 가지 공부를 함께 아우르는 공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의성법 마음 회조 공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어요. 무의성법 마음 회조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 공식 요거는 아주 외워야 돼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잡고자 할 수 있는데 이 선이란 것은 마음 작용하는 공부예요. 마음을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공부를 선이라고 쓴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잡고자 할 텐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요게 핵심을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그랬군요. 네? 밖으로 천만 경계를 줘야 돼. 부정하면 태상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후과 같이 하여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전화에도 전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채워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견성, 양성, 설성을 아우르는 마음 공부의 원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계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 이 사물을 판별하는 인식의 주체인 우리 마음과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딱 부딪히면 그 경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하고 어떤 대상이 딱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그 조건, 분위기를 갖다가 경계라고 한다. 바깥으로 천한 경계를 해야 돼. 이 경계라는 게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데,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청정하면 이 깨끗하기에는 허공같이 해서 동안 봐도 하여도 동안 바 없고, 동하여도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정하여도 전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자유하라. 이거 공식이야, 이거죠, 공식이. 그러면 여기 진공으로 철 삼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애욕과 탐착이 기울고 굽히는 밥도 없다. 애욕에도 끌리지 않고 탐착에도 끌리지 않고 사심도 없어서 모든 분별책이 끊어져서 철저하게 빈 상태를 진공이라고. 진공으로 바탕을 삼고, 내 마음이 진공으로 바탕을 삼고 거기서 집견 묘의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사용하되, 때에 따라 조화 무쌍하게 사용하되 희로애락과 원진수에 끌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명되게 처리하도록 그 마음작용을 한 것이 진공묘의 용심법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경계를 대한 부동한 태사같이 하되, 마음을 일단 쓸 때에는 원근질서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바르고 공연되게 그 마음을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 공식이라 이거죠. 요거는 이제 목표로 하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게 1단계 공식이 있어요. 1단계. 미선봉 1단계는 요건 한 달에 이것만 하자 이거예요. 경계를 제할 때마다 여기 경계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대상을 제할 때마다 있어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 요게 공식이에요. 어떻게 진공묘의가 될 것이냐 하면, 우리 마음은 원래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다.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그름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 대립의 창기분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사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으면 괜찮을 건데,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 경계를 만나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생겨서, 근데 자성의 정액이라는 거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걸 정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경계를 따라 생기냐? 우리 마음이 경계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경계에 지배를 받아서 경계에 끌려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의 경계를 지배해서 그 마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는 자성정이고, 어리석어지지 않으면 자성해고, 그러지 않은 자성해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랑 다른, 요란함이란 건 희락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고, 어리석음이란 건 옳지 않은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잘못하는 거고, 그러자는 건 옳지 부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있는 마음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절, 요 공부를 하나의 1000가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절을 할 것이냐? 그럼 이 경계를 대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그럼 경계를 대했을 때는 딱 공부할 때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공부할 때가 들어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게 하는데 그냥 먹는 거 보면 착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은, 먹는 걸 보면 공부할 때가 들어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자라. 한마디로는 경계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렇게 대줘야 돼. 내 마음 경계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근데 자세히 분석하면 요란함, 감정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음, 그름, 세 가지가 합치면 끌리는 거예요. 경계에 내 지배를 당했느냐,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살피고 대조하기 주의하라. 요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부를 진공묘의를 쉽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그냥 일단 멈춰서
심지라는 게 뭐냐? 마음 바탕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 근본 바탕. 뿌리를 이게 심지라고 심지. 마음 바탕. 마음 바탕에서 요란함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어디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럼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대조하고 살피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상생활법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활법을 조수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일상생활법이에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여건만 경계를 따라 있으시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 뜻, 그 글자만 글만 자꾸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겨서 그 뜻이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 대체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결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심리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자기를 경계를 다하면 그 경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뭐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살피지 말고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겨서 필경은 대조하지 아니어도 저절로 될 때까지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 이 물성법 1단계 공식이에요. 요거를 하자 이거예요. 언제 하냐? 요번 추석 설명이 때 하자야 돼요. 가면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마음 요란해지고 머리도 해지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생기냐. 그때 다른 사람 허물을 보지 말고 이제 이 마음 공부 핵심은 다른 사람 허물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를 보냐? 자기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나 없었나, 어리석음이 있었나 없나, 그림이 있었나 없나, 마음이 경에 끌렸나 안 끌렸나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또 뭐니 경계가 게으른 경계가 나거든요. 추석 때는 좋겠다 그냥 잠자고 막 놀고 막 먹고 술 마시고 이게 경계라 이거죠. 거기에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를 살피라 이거죠.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의 심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원래 깨끗하고 스스로 요란함이 없다. 원래 요란이 없다. 근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거죠. 무슨 소리냐? 바깥으로 경계 탁 하면 끌리면 심지 요란함이 생긴다 이거죠. 요란이 생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산이 우리 어릴 때는요 산 적발했대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유개를 탁 갖다 배다 써 이게 그때는 써가 없어갖고 인동산이에요. 그러면 산에다 대고요 이렇게 소리를 탁 끼르면 매하게 탁 들려요. 요새도 뭐 큰 골짜기에 가면 이렇게 탁 들리는 보통 산은 잘 안 들려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요란함이라는 뭐냐? 내 마음이 경계에 착을 하면 집착을 하면 애착을 붙이거나 거기에 끌리면 어떻게 돼? 이 마음속에 요란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도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메아리란 말이죠. 경계에 끌린 메아리가 내 마음속에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을 딱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상에 끌리는 거, 상에 집착하는 거, 집착 끌리는 거를 놔버리고 끌리지 아니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정이라는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자리를 세우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고 마음을 멈추어서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경계에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대중 잡아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가 요란하다는 것은 마음이 박경계에 끌려에 대한 메아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전념이 착하면 앞생각이 경계에 딱 끌리면 그걸 번뇌라고 뒷생각이 끌리는 내가 끌렸구나 알아차리고 그 경계를 놔버리면 그걸 보리라고 합니다. 번뇌가 보리가 될 게 아니라 앞생각이 끌리면 번뇌고 뒷생각이 그걸 떠나면 보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공부를 하자 이거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의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정을 해를 세우자. 어떻게 세우냐 하면 원래는 없는데 경계에 끌리면 착하면 집착하면 이런 어리석음이 생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냥
이 월급이 있고 하면 그냥 분수맞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욕심이 이제 나도 좀 엄청 벤츠 타고 싶다고 이 집착이 딱 생겼어요. 집착이 생겼다. 이 집착이 생겼는데 경계를 딱 만나서 누가 어떻게 뭐 투자를 뭐 돈이 어떻게 번다고 딱 얘기를 하면요. 보통 사람 같은 안 듣는데 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 그냥 딱 들어 맞다 이게 돈 벌기가 이게 다 그냥 딱 투자해다 그냥 피가 막히는데 그게 집착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열어난 게 감정이 열어난 게 아니라 그는 막 욕심이 해갖고 어리석음이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랬겠죠? 보이스 스피킹이 유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보이스 스피킹 얘기하고 그냥 뭐 덤을 껐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냥 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어요. 보이스 스피킹에 넘어가는 어떻게 그 넘어가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킥 바로다 외쳤나 어떻게 우리가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끊어. 그래 엎드린다. 그럼 어떻게 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를 일단 멈추어서 어떻게 했든 내 마음이 경계에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 거기서 그 경계에 끌리는 그 마음을 놔버려야 한다. 집착을 놔버려야 한다. 욕심을 놔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성의 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댈 때마다 일단 멈추어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시하는데 이 자성해는 요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생각을 공부해 하는 판단을 얻어야 돼요. 요까지 해야지 그냥 어리석죠 않다 이것만 안 갖고 생각을 공부해 하는 판단을 얻어야지 비로소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자성해예요. 요라나면 그냥 대조만 하면 되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된다. 이게 전념이 어리석더라도 후념이 다른 판단을 하면 그건 이게 보리를 얻는 거예요. 번뇌에서 지금 우리가 됐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름이었건만은 그름이라는 거는 옳지 않은 부당한 생각이에요. 뭐 사기치라든지 뭐 도둑질하라든지 이건 엄청난 거고요. 뭐 이게 뭐 자꾸 법을 어기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그림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쪽이 어디 가면요, 그 가락지장에 있는 가면 동국지서라는 게 있어요. 가도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있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커요. 높이 10층도 넘는데 큰 빌딩인데, 이거 저렇게 큰 건물이나 있는데 그게 부여기가 꺼진대요. 꺼지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붙여져 있는 건 전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우리가 요란한 머릿속까지 가도 그런 마음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그냥 경계를 만나면 그냥 마음이 유혹되면 끌리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번성은 원래 청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경계를 만나서 봉해가지고 경계에 착을 해서 끌려서 집착돼서 심지가 글러진다. 그러니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지 않음으로써 자성의 개를 세우는데 어떻게 끌리냐 하면은 불의를 하지 마요. 내 마음이 불의에 끌리면 안 돼요.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불의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를 대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 버려야 되는 결단을 내린답니다. 불의에 끌리지 말고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 버리는 결단을 내리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계가 딱 보면요. 무신경계가 통하면 막 그게 옳지 않은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 우리 용민웅 변호사 얘기하는데 형사는 엄청나게 많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형사 사건에 그거를 변호하는데 이거 전부 그런 때 생긴 것이다. 욕심에 끌려서 그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먼저 공부를 해서 요걸 기본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직업도 해야 되고 가정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갈 것이냐 이거. 아니 나 할 일이 막 복잡한데 언제 그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거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라 그러면 쉽죠. 근데 내가 직업 일이 있고 직장 일이 하고 가정 일을 해야 되고 그 정하다 보면 이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실련 이가는 뭐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미묘해서 잡으면 놓아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는데 챙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자성의 개정을 세우는 게 좋은데 이게 생활 속에 하다 보면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서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의입니다. 상식응용주의 챙겨서. 또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나갔는데 요새는 핸드폰을 꼭 챙겨 나가요. 핸드폰 안 챙겨 나가면요 뭐를 하나 잊어먹고 안 나오고 아주 마음이 헛전하잖아요. 그걸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챙긴다고. 여행 가는 핸드폰을 안 챙겨가다 이거 외국 여행 가는 핸드폰 안 챙겨 이거는 개실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핸드폰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반드시 챙겨야 되잖아요. 핸드폰만 챙기냐 배터리도 챙기고 뭐 이 코드도 챙기고 다 챙겨야 되잖아요. 챙겨야 되는데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해야만 그 마음대조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것이 상식응용주의상 이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6번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챙기는지 한번 보자. 이건 이제 대부분 알 텐데 이 삶을 챙기는 법이 있다 하고 마음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그 챙기는 공식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지사기를 취할 것이요. 요거 챙겨. 응용이라는 건데 천만 경계를 대해서 내 마음을 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 아까 자성의 개정을 세우죠. 여러 가지를 한목에 딱 합친 거예요. 열한함이 있었는 것 없었는 그림이 있었는 것 어리석음이 있었는 이 세 가지를 하나 합친 것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기를 취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모든 일을 그냥 딱 붙일 때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천만 경계를 대해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천만 경계를 막 화나는 경계 무슨 경계 여러 가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 일단 멈추라 이거예요. 마음작용을 멈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마음작용을 일단 멈춰라. 딱 멈추라 이거예요. 이게 마치 자동차가 빨간불이 오면 딱 쓰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쪽을 봐야 되죠. 누가 사람이 건너가면 어떻게 했어요? 건널목에 오면 딱 세워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학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뭐 자주 했는데 이게 공항에 딱 내리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택시나 이렇게 걸으라고 하면 이상한 걸 느꼈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딱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천천히 들어요. 저 차 왜 이렇게 천천히 들어야지? 우리나라는 택시 탁 갖다 대잖아요. 탁 갖다 대고 천천히 저쪽에도 천천히 들어요. 여기는 뭐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혹시 어떻게 다칠까봐요. 그렇게 들어. 이게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이렇게 들어다니냐. 사람이 저기 보이니까 서서히 와서 탁 천천히 멈추죠. 야, 이건 진짜 선진국이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그냥 뭐 그게 촥 갖다 대는 거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이거 말고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경계를 만나면 우리 마음 탁 멈추는 이게 딱 멈추는 이게 선진국적인 생각하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이거는 요란함을 잠정을 해야 돼요. 아까 경계 끌리는 마음, 끌려서 막 희열하게 감정이 있는 마음, 그걸 딱 안정시켜야 돼요. 경계 끌리는 걸 놔버리고 마음을 안정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내 정신을 원래 그 어리석 요란하지 않은 그 바탕 딱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멈춘 다음에는 반드시 생각을 공부해.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생각을 공부해서 다른 판단을 얻는다. 그건 자성의 해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해라는 것은 어리석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어지지 않냐? 생각을 공부해 다른 판단을 얻을 때 어리석지 않아. 물론 마음만 해도 내가 어리석은가 안 어리석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어리석으실래 하냐 그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른 판단을 얻어야 된다. 판단 다음에 어떻게 그러지 않냐, 어떻게 불이 끓이지 않느냐,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한 결단을 내야 된다. 판단해서 그러다가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결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요거 가지면요, 알코올 중독자도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술을 딱 만나면 일단 멈춰서 마음 온전 정리 회복하고 생각을 이게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해갖고 안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먹어야 된다면 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 이걸 못한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냥 생각이 막 먹어야겠다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고 판단을 했어도 그냥 막 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자성의 정, 열한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애는 것을 한 덩어리 뭉치면 요구해. 응용하는 데 웅진한 생각으로 시사하기 취할 것이요.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천만 경계를 마음을 사용할 때 일단 멈춰 온전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공부해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것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요거를 이제 대조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게 하는 것을 이거를 동시사막이라고 인역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서 근표를 1단계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국물력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걸 인성관리 공식 3단계라고 이렇게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천만 경계를 해서 마음 작용할 때마다 요거는 이제 그림표를 하면요 온전 생각 시사 그렇게 온전 생각 시사 주의는 잊지 말아야 주의는 잊지 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잊어먹지 말아야 천만 경계에서 우리 마음을 몸과 마음을 작용할 때마다 그렇게. 근데 요거를 어떻게 되냐? 요거를 공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첫째는 하지 않는 종목과 말지 않는 종목을 정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종목, 말지 않는 종목이냐? 내가 이제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추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말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감정이 끌려갖고 요란하고 이렇게 행동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는 종목과 말지 않는 종목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러면은 그 경계를 당했을 때 하자는 종목과 말지 않는 종목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는 거를 막 자꾸 이렇게 막 그냥 끌려서 먹으면 나는 먹는 걸 보면 일단 멈춰서 참 이거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그 정한 다음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정한 대로 했으면 유념이라 하고 정한 대로 못했으면 무념이라 한다. 정한 대로 했으면 무념이라 한다. 이게. 했으면 유념, 정한 대로 했으면 무념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저녁이 되면 이걸 대조해갖고 유무념에 쓰는 거예요. 몇 번을 유념했냐, 몇 번을 무념했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문제는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요. 이걸 해봐요. 특히 막 이거 많이 해요. 남 허물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특히 어떻게 돼요? 이 회사에 가면요 밑에 사람들이 항상 흉고 그리고 모이면 흉과 이거 상사는 안 보는 거죠. 다 밑에다 흉고 있어요. 나는 괜찮았는데 모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쓱싹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면요 말은 나 안 하면 근질근질 해갖고 같이 겉들 맞아 나도 그런 게 있었어. 그거 말하면 이게 나도 좀 그런 느꼈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걸 이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루에 몇 번씩 남는 거예요. 서너 번 나오고요.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무시 뭐 상사의 힘을 받았다. 그러면 3번 받아 3번. 걸러 갔다 참았다 그러면 5번이 이렇게 갖고 이제 번수를 적는 거예요. 번수. 유무하면 이거 번수를 적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딱 숫자를 내는 거죠. 뭐 갖고 유무를 할지는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가냐면 이 가상의 정액에 갖고 유무를 잡아요. 경계를 나가면 열한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갖고 온전 생각을 했는가 하는가. 요걸 갖고 하는 게 1번이에요. 다른 건 흉보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요걸 갖고 먼저 해보자 이거예요. 해서 요란함이 오늘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있을 때 내가 요란이 있었구나 마음 배들을 했으면 그거는 유념이고 그냥 뭐 정신을 교란해줬으면 그 무념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게 요란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을 챙겼으면 비무념 배들을 한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게 유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대응하는 걸 복합성 유념이에요. 나는 형도 안 봐야지.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복합성 유념이라고 하는데, 그건 현대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현대인은 필수적으로 복합성 유념 공부를 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회사에 열심히 가는 일은 다 집어치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가정일도 좀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식 어디 갔는지 학원에 갔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거만 있으면 회사 일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이거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성으로 하는 거를 복합성 윤역 공부라고 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아까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던 잘 선택하고, 일을 지난 후에는 대주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그것이 일자는 헌재자의 직기를 저는 산문에 민첩하지 못하고 어찌하면 산문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해서는 잘 취사하고,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고, 일을 지난 뒤에 다시 대주하는 공부를 부지런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주하는 공부를 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지고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겠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 요거는 모든 사람이 일을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 행태를 미리 연말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 하다는 제목과 말하는 제목 정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하고 하자 말자 하는 거 실행 계획과 못되는가 대략을 취한다. 요거를 우리가 공부해보자. 응용하기 전에 미리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그 형태를 연말을 해가지고 하자 말자를 정합니다. 하자 말자. 연말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갖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닥치면 온전한 생각으로 그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필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반설에서 하자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 대주하는데 반드시 유념문이 번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했는데 하자는 몇 개 있고 하자는 못한 게 몇 개고 그 숫자를 세서 딱 적는 거예요. 그게 여기 상실이에요. 이제 내 상실이라는 거는 그 숫자를 세서 딱 적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걸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렌드시라는 것은 경영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하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하자. 경영이라는 것이냐? 미리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게 경영. 내가 내 마음자가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말을 해갖고 하자 말대로 정한 다음에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와 미리 연말을 취할 거죠. 미리 준비한단 말이죠. 하자 말대로 정한다 이거예요. 프레임, do는 뭐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기 취할 것이요. 이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do, see, 되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이 처리한 후에 하자는 조건과 말자는 실행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를 지을 것이죠. 반성하는 공부고 유념무념은 번수를 패다. 이게 경영 원리에 나온 게 프레듀스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 유념무념을 잡아서 숫자를 세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게 없어요. 경영에 그게 없어요. 그냥 플랜, 루시,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주하고 이거는 회사다 어디든 다 있어요. 그거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거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자마자를 정하고 실행한 다음에 하자마자가 몇 번 했는지 딱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이건 요 플래너스 경영 원리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습관된 사람은요. 남 흉보는 걸 습관된 사람이 막 하루에 수십 번 하는 많이 있어요. 남 욕하는 거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요새 어린이들은요. 나 욕을 잘해 욕을. 요 학생들이 욕을 잘해요. 근데 욕을 딱 적용하면 내가 이제 절대 욕하지 말자 해놓고 그냥 이제 그냥 무심히 욕했으면 무념이고 욕하라고 했는데 참았으면 무념이 되고 못 참아도 자고 책임만 생겼으면 유념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내가 오늘 욕을 몇 번 했나 몇 번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달에 끊어져요. 담배 피우는 것 같거든. 담배를 피우지 말자 해놓고는 피우려고 했으면 그냥 욕 챙겨내 안 챙겨내 하면요
이게 한 달이면 다 끊는데 이것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냥 너무 요거 갖고 유형 공부를 이렇게 다 하는 그러니까 돋보기 프렌드시를 갖다가 경영학 원리에 우리 마음을 경영하자.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하고자 그렇게 해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일기에다 기재하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온전 생각 취사는 뭐냐면 그 내가 이게 온전 생각으로 프렌드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념 무념 그게 하루 종일 했을 때 내중에 유념 무념 숫자를 쓰는데 내가 반 이상은 유념했다면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반 이하 유념했다면 이렇게 각기를 치고 미리 얼마는 미리 어떤 일을 미리 생각을 했으면 미리 2조에다 쓴 거예요. 6조는 반상대로 했으면 6조. 그러니까 1조, 2조, 6조는 바로 프렌드시를 시행했으면 그거 다 실행을 쓰고 안 했으면 못 쓰는 거예요. 3조, 4조, 5조 다음에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기장에다 매일 쓰는데 중요한 것이 이게 공부가 왜 안 되냐면 하루 일기를 써야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내가 오늘 윤영 공부를 못했구나. 마음을 열어놔버리고 그럴 때 대조를 못했구나.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그날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힘을 많이 받구나. 경에 끌렸구나. 가서 그게 몇 번이나 끌렸는지 하는 걸 숫자를 해서 여기다가 이거 적는 거예요. 그럼 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1번에 이게 6조를 하는 동시에 2조 미리 연말에 계획을 세우고 1조는 그냥 그때그때 실행하는 거고. 여기다 31기장에다 매일 쓰면 하나를 쓰면 다 고쳐져요. 왜냐면 매일 그 반성을 합니다. 중요한 게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걸 지금까지 씁니다. 이거 뭐였어? 50년 써, 50년. 예, 유문형공부라고 썼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안 쓰고 유문형 하나만 해도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습관을 거기 때문에 뭐든 다시 생각만 하면 다 고쳐요. 이거 고쳐야겠다. 그러면 그냥 한 달에 다 고쳐버려요. 이거 고쳐야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습관이든 뭐든 다 고치면 이 유문형 하나를 갖고 다 고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일기를 써야 돼. 일기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수치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요령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지금 이 참 대립과 찬근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집안을 못 있는 게 뭐냐? 마음작용을 잘못해서 그래요. 마음작용이 왜 잘못했냐? 경계를 만나서 멈춰서 생각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분 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작용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작용하는 공부는 일단 멈추어서 심지에 열안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이게 1번이에요. 자기 마음이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자고 말하는 대로 이게 경계에 지배되지 않고 경계를 지배하도록 그 마음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끌리는 거. 끌리면 어리석어지고 끌리면 어두워지고 끌리면 글러지기 때문에 경계에 끌리지 말고 경계를 지배하자. 우리 마음 공부는 뭐냐면 경계에 지배될 것이 아니라 경계를 내가 지배하자. 이게 요즘에 뭐냐면 청소년들이 전부 스마트폰에 지배돼요. 경계에 끌렸어요. 전부 스마트폰 노예가 되겠다. 그러면 전부 스마트폰 뺏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 일단 목적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때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경계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끌리지 아니하고 지배하도록 이걸 교육시켜야 한다. 이거. 어떻게 했냐? 내가 먼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문제 없어요. 이 고치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해두면 우리가 이제 자꾸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미국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전체를 밟아갔거든. 근데 미국은 그냥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엄청나게 많은 중독이 있어요. 그건 자유주의잖아요. 우리도 그냥 자연적으로 자유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물질을 지배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배하도록 안 가르쳐 놓으면 그냥 잘 살게 넘치게 잘 살게 될 거예요. 뭐 조금이든 3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엄청난 불행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이 마음 배주하는 공부, 그렇죠? 자성의 배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 생각 시사로서 다 마음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이 공부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상실기 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상실기를 어떻게 적고 곡이 있어요. 곡을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1, 2주에 한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